불교는 어렵다? No. 불교는 딱딱하다? No.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열린 수다. 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채롭게 채워주실 스님을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나눔과 배움으로 행복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진원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뭔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저희 열린수덕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수덕사에 제가 86년도에 출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공부도 했고 수행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계룡으로 왔는데 우리 수덕사에는 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네. 중에서 사회복지재단 수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1개 기관을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룡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장 소유를 맡아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축하를 조금 네, 드리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번에 계룡시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에서 또 네. 최우수상을 네,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스님께서 관장으로 계신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징검다리 배움으로 네, 네. 있다. 이 사업이 또 높은 평가를 네, 받은 덕이라고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종합으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계룡시가 아주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의 전달책을 다 들여놓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 한 40분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는데 지체장애나 이런 분은 아니시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중환 장애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실 수 있고 자립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까지 해서 그런 분들 그리고 20살 미만의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사회성치료 이런 치료센터를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지적장애 분들을 저희가 장기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 네. 시간과의 연결,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공간의 연결 이렇게 네. 해서 시간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고 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어떻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자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성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이분들을 장기간 비전을 두고 네.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했던 거고 공간의 영역에서는 징검다리는 공간이잖아요. 맞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공간이라는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좀 약간 외톨이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돌봄이 없거나 서포트를 안 해주시면 혼자 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상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카카오로 택시를 어떻게 부르는지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녀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딱 달라드는 게 아니라 저분의 생각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커뮤니티들하고 어떻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또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 3년 동안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가는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시, 군 이런 데서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주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성장시켰다고 해서 아마 기관에서는 저희가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뭔가 그분들이 이 사회로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네, 그런 네. 발판을 또 마련을 네, 해주신 것 네. 같기도 해서 네. 후기도 이렇게 한두 분의 네.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네. 내가 죽었을 때 아, 그쵸. 좀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이후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 내가 죽었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사회에서 누군가 돌봄을 하고 이분들의 삶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를 못하니까 제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죽고 나서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크게 마음은 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그다음 피해 안 당하고 살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직원들이 잘하고 이용자들이 또 잘 따라줘서 이뤄낸 성과이지 저는 이제 대표로 상징성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도 다 같이 또 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성과가 나지 네.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네. 맞춤으로 네.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 소개와 함께 또 이 프로그램도 같이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대부분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에서 대기업도 그렇고 다 미션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러고 보면 그 미션 비전들을 제가 다 봤을 때 굉장히 저게 실천 가능할까? 뭐 이런 그쵸. 것들. 비전은 살짝 이상형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활 밀착형, 그다음에 준 밀착형 이런 미션 비전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어쨌든 우리가 불교재단에서 하고 네. 불교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교의 키워드이고 부처님의 가장 큰 사상인 철학인 이념인 자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네.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네. 그래 복지관이 저기 딱 하는데 가볼까? 그렇죠. 네. 일단 뭔가 가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좀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가볼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니까 친절하네. 네. 뭔가 좋은 네. 마음을 받고 네, 또 네, 그걸 네. 같이 나누고 그렇죠. 싶어지는 이런 네. 마음이 생겨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가기만 해서 나한테 뭔 도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 성장시키자. 좋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 복지관 하면 좀 이렇게 네. 약자를 위한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는데 지역민들이 또 같이 즐길 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니까 네. 그냥 지역 공동체로 모두가 즐기는 네, 공간이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부분 복지관은 취약계층이 이용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뭐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취약계층과 사실은 일반계층과도 이게 거리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사업을 할 때 장애인 이용자들을 모실 때 그 비장애인들이 혹시나 꺼려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민원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냐면 네. 일단 이용자분들이 비장애인 이용자들이 나는 우리 이용자들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막 초라할 때도 있어요. 민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네. 이분들 해코지는 하지 않는데 궁금해서 음. 아름다워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러면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너무 잘 지내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따로 장애인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이분들만 모이는 모임, 이분들만 모이는 모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는 차별이 아닐까? 제도권 그렇죠. 안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자. 네. 차별은 혐오로 나타나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성장을 시켰어요, 사실은. 네. 네. 뭔가 이런 역차별이 좀 네, 나타날 네, 수 있는 네, 그런 네. 부분도 잘 해소를 네, 해주신 네, 게 아닐까 네, 싶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역 기관들이랑도 네, 같이 연계해서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몇 가지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들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관이 아무리 잘해도 네. 거기에 소속해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현대사회는 그쵸. 거버넌스잖아요. 그쵸, 거버넌스를 그쵸. 누가 잘
하고 구축하고 또 협력하고 그죠, 이런 게 협력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네트워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는 특히나 우리가 돈을 갖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맞죠. 어쨌든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네.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네. 그 기관들의 그 기관의 장점 우리가 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협력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거들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구한테 가냐면 이용자한테 그게 서비스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알고 있냐. 그 네트워크에서 하는 역할들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종합 서비스를 못 받고 단편적인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역량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거버넌스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뭔가 요즘은 또 다채롭게 많은 네. 것들을 배워야 될 네, 수 네, 있는데 네. 그거를 한 곳에서 다 하기가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네트워크를 네.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죠. 그냥 복지관만 오면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죠. 가는 게 네, 가능해지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찾아보기도 네. 했거든요. 네. 이 시청자 미디어 네. 재단이랑 해서 네. 대전센터와 함께 미디어 네, 네. 교육도 또 진행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그 교육이었는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네. 란데 어떤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줄 건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들이 핸드폰 과의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핸드폰 과의존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게 사실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거죠. 아, 이미 네. 애들은 이용하고 싶은데 네. 하지 말라고만 그렇죠. 하니까 안 먹히는 거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도 휴대전화 없이 1년이 뭐야. 1시간만 없어도 우리 금단현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세계가 다 들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네. 정보를 또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휴대전화를 뺏고 하지 말라는 거는 네. 현대사에서 정보에서 밀려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우리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때 욕구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직업에 대한 크리에이터가 1위였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한창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해보자. 해갖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해서 그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 놀란 게 네. 저만 모르는 거죠. 우리 세대만. 아, 그 진짜요? 아이들은 조금 가르쳐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작품이 나오고. 맞아요. 가르칠 오히려- 게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보다 먼저 네. 막 만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크리에이터 교육을 몇 번 하다가 조금 이제 징검다리를 놓고 세대이음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세대이음으로 뭐가 좋을까? 그럼 어르신들. 근데 어르신들도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런 것만 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요. 네.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네. 젊고 이런 어르신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액티브 시니어를 한번 모아보자.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액티브 시니어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컴퓨터도 독수리 할 줄은 아시고. 네, 할 줄은 알지만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계룡시에 이제 관광지나 구경 갈래 뭐 이런 것도 찍고 행사도 찍고 네. 그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출품도 하고 그분들의 역량도 높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뭐라 할까 그 액티브 시니어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 아이부터 네. 그리고 시니어들까지 네. 모두 이렇게 연령대에 상관없이 즐길 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물물 마켓 같은 걸로도 네. 또 같이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봬도 네. 어설픈 환경 활동가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복지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네. 아마 전국 복지관에서는 제일 먼저
환경, 기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족들이 어딘가에 움직이고 싶은데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좀 같이 소속돼 있고 지역사회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관심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클린워킹을 시작했어요. 네. 4km를 갔다 오면 네. 뭐 하나 선물을 주는 걸로 가족 단위로. 좋은데요? 그래서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주고 재활용 봉투를 주고 거기다 꽉 채갖고 오면 선물을 주는 이런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네. 500명이 모이면 굉장히 큰 규모지만 그거를 한 명 한 명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니니까 금방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안 쓰는 거 당근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나눠보는 걸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굉장히 첫 해, 두 번째는 크게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시는 물품들도 많았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 이제 경매도 해보고 네, 재밌었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성황리에 이제 했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크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소진도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 밀착형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복지관은 일단 일회용 컵 안 들고 오기.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회용 컵 같은 거 일회용 제품 잘 안 사줘요. 네. 안 사줘서 네. 하여튼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사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은 손수건, 그다음에 텀블러, 일회용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쓰던 거 친구하고 노는 거 책도 노는 거 그래서 우리 책도 이제 돌려가서 서로 바꿔서 보고 이런 물물마켓을 한번 해봤어요. 네. 뭔가 이 복지관만 딱 가면은 좋은 것들을 배워서도 오고 네. 또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면서 네. 좋은 이야기도 나눌 네. 수 있고 뭔가 선업들을 잔뜩 쌓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출가할 때도 얼떨결에 출가를 했고 뭐 그래요? 내가 도인돼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 학생회 활동을 포교당에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전부가 뭐냐면 포교당밖에 안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얼떨결에 떨어진 곳이 출가를 한 곳이 수덕사 견성암이에요. 거기가 우리나라 제일 선원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했었고 그래 해서 이제 출가를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그렇게 출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좋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에 복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복지는 늘 일상에서? 이제 일상에서 내가 부러운 게 많았어요. 다른 내가 사람에게요? 포교는 열심히 했지만 네. 우리 불교도 저걸 좀 했으면 좋겠다. 카톨릭에서는 노인복지관도 하고 뭐 어디서는 교회에서는 뭐도 한다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잖아요. 네. 늦었지만 우리가 더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도 저걸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수혜적인 복지만 생각을 했지 보편 복지나 그 이용자들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곳을 갔어요. 아주 어려운 곳을 갔는데 네. 막 중증 복합장애인들 이렇게 음식물이 다 나오고 대소변을 신변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 곳에 갔는데 네.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거기서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냄새나고 역겹고 이제 인식인 거죠. 그리고 내가 처음 인식을 가니까 그렇게, 조금 다소 낯설게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방인으로 들어간 나는 그 역겹게 생각하고 차별하고 싫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굉장히 놀랬던 게 양푼에다 밥을 비벼서 막 먹는데 네. 입에서 반 나오고 코에서 반 나오고 침 나오고 이걸 같이 먹는데 거기에 스님이 같이 드시더라고요. 그 밥을. 거기서 굉장히 제가 쇼킹했어요. 사실은 나는 못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는 못하겠다.
뭔가 이게 네. 익숙하지 않으면 네. 아무래도 조금 좀 네. 선뜻 하기는 네. 어려울 수 그래서 있어요. 이제 복지관이라는 곳을 또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는 너무 또 조용한 거야. 이게 사람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고 그래서 아유 나는 복지를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전과를 했다가 네. 주지소임 보면서 아 이거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이기감을 느꼈어요. 우리 절에 불자들이 다 그 타종교로 가서 그런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지사 있을 때 스님들께도 우리 시작하자. 그래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왔어요. 아, 네. 아쉬운데요. 네, 뭐 유치원도 해야 되고 네. 절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 되니까 그래 되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센터 지금은 가족센터지만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제 우리가 수탁을 받으면서 저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아, 그래 되는데 지금처럼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네. 중간 관리자로 팍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부센터장으로 네. 이제 가서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복지 쪽에 네. 그 구미의 진호 스님이라고 네. 그 스님 참 청렴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 우리 손이 필요한 진짜 자비화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한테 제가 공무원을 대하는 법, 이용자들을 대하는 법, 직원들을 대하는 법 이런 부분들 다 배웠어요. 그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거가 이제 여성복지, 여성 인권 문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상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절에 이렇게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우린 시내포교당이잖아요.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겨진 나체로 막 튀어와서 한겨울에 네.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열어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몸이 온 몸이 뱀이 지나간 것처럼 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유, 그러냐 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혁대 벨트로 이렇게 때렸대요. 네. 그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선뜻 같은- 위로도 못할 것 같고. 같은 여성으로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입던 이제 추리닝도 주고 내가 덮던 이불도 주고 하룻밤 재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남자한테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법인에서 여성 긴급 전화, 이제 상담 전화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뭐 네. 요즘으로 말하면 디성, 뭐 그다음에 이제 데이트 폭력, 뭐 이런 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이제 수탁을 받게 됐어요. 네.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진짜 여성들을 위해서 폭력 여성, 맞고 오는 여성, 그래서 1년에 이제 우리 센터에 맞고 오는 여성들이 한 600명 정도 됐어요. 그럼 다 수용을 못하면 절에 가서 또 이제 수용도 하기도 하고 네. 전화는 이제 1년에 뭐 한 15,000통화를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같이 24시간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잘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전달 체계가 많잖아요, 복지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노인, 아동, 뭐 청소년 쭉 있는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노인도 폭력이 있고 청소년도 폭력이 있고 여성도 폭력이 있고 다 폭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근데 자기 일만 하는 거야. 다른 쪽은 이제 예. 연락이나 문의가 와도 네,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래 되고 그런 기관들이 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천에서 울진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간차 없이 이분들을 구출할 건가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그 시설 40개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에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맞아서 쫓겨져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구미에서 포항에서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울진에 있는 경찰서에서 가서 바로 데려다가 그곳에 있는 상담소에 연계를 하는 거죠. 그 하룻밤 거기서 재우고 다음 날 뭐 우리가 가든지 뭐 아동보호 전문가 기관이 가든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 모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세계 포럼에도 나가서 우리가 발표도 좀 했었고, 오, 네, 이제 그랬었죠, 이제. 뭔가 네. 이렇게 폭력적인 네. 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네. 것을 사실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네. 큰 빛이 되는 그런 네. 공간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을 네, 또 3년 정도 역임을 네, 하시고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음. 1366 경북센터에서 센터장을 한 네. 10년간 또 역임을 네, 해주셨어요. 당시에 그 말씀 주신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 시스템도 네. 구축을 하면서 또 국민훈장 동백장도 수훈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때 당시 활동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제 1366 긴급전화라는 거는 네. 병원으로 하면 응급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네. 응급실에는 전문의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네. 모든 환자들이 급한 환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다 오는 거죠. 성매매 여성까지. 네. 그래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는 이제 또 상담소가 따로 있기는 해요. 아, 근데 네. 우리가 원스톱 지원 체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계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네. 우리가 받았는데 모 지역에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2차, 3차 네. 강요를 당하고 있다. 그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게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또 음지하고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캄보디아도 보니까 벌써 정보가 새나가고 다 도망갔던데 맞아요. 성매매 업소들도 대부분 그래요. 단속 나온다면 다 셔터 내리고 영업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열 몇 명이 갇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서로 주고받자. 그래서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담배값에다 전부 다 그 정보들을 적어놓자 안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가 가면 그걸 신호로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자 증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도 도경 기동대가 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갔죠. 말은 이러지만 굉장히 떨리고 그다음에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긴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들을 같이 하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네트워크 잘 돼 있고 뭐 원스톱 체계도 구축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내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어렵기는 했지만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그분들이 와서 쫙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막 뒤에 다 내 뒤로 다 숨고 네. 경찰관들 죄송합니다. 저 뒤로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분들은 다칩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그쵸. 응.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스님 다칩니다. 근데 나도 그 순간에 무섭다는 생각보다 네. 얼핏 들은 게 나는 혼자지. 그래서 진짜 용감하게 네. 앞말을 생략을 하고 네. 나는 혼자 사는데 나는 죽어도 뒤치다거리 쉽다.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들어갔어 막. 이랬더니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제 엄청난 용기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용기인가 뭔 만용인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을 구출해내기도 했고 또 이제 장애인들 성매매 시키는 분들 가고 단속도 했고 그래서 그 악덕 업주여서 그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청소년들 네. 성매매 하면 청소년 성매매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냐. 하는 네가 잘못이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매매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솜털이 진짜 포성포성해요. 그쵸. 그런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는 어디 나갔고 뭐 한 달째 안 들어오고 그럼 그 친구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삶인 수단, 거예요. 이런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보면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이 아이들은 잠깐 일탈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네. 그럼 돌아갈 곳이 생겨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가슴이 퉁땅퉁땅 뛰고 그다음에 엄마는 엄마대로 때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때리고 아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옥상이 더 편한 거예요. 아, 계단 혼자 밑- 있는 그런. 예, 계단 밑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밑에서 잠자고. 음. 그래서 나와서 있다 보면 또 그런 아이들만 표적 삼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성매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인을 하는 거죠. 뭔가 유인을 해서 네, 자신들에게 좀 익숙하게 네, 만들어가는 네. 과정인 그래서 것 같아요. 15살짜리를 눈썹 붙이고 화장하고 힐 신기고 하면 금방 이제 성인으로 만들어서 괜찮아.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술만 따르고 오면 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런 곳에 가면 나쁜 손들이 많잖아요. 아, 맞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갔다가 아무리 아이가 일탈됐다 해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너 눈썹 붙이는 거, 이거 힐 이거 얼마인 줄 아냐? 그것만 갚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비치죠. 그쵸. 왜 또 그러냐면, 붙이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 너 코 하나만 고치면 되겠다. 아, 그래서 성형시키고 네. 화장품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빛을 지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2차, 3차 피해자다. 집에서 부모 학대, 그다음에 폭력 이런 걸로부터 탈출해서 네. 지가 생존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생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136 긴급 전화하면서 너무 많은 여성들의 그 지위, 그다음에 여성들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고 사적인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오죽하면 우리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하잖아요. 그쵸. 꽃의 상징이 뭐예요? 아름다움. 사랑합니다. 네. 아름다워서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을 가장을 해서 때리잖아요. 네. 나는 너한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되지도 않는 변명들을 붙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오고 네.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비구니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센터, 그다음에 충남센터를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맡아서 네. 운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성 권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제가 굉장히 민감해진 거죠. 네. 이제 네, 그렇게 됐어요. 뭔가 스님께서 네. 했던 그 활동 덕분에 이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네. 성매매 이런 거 네. 관련해서 네. 조금 그나마 개선되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음.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성 인권에도 많이 관심을 네, 갖고 네. 계신데 이 법보신문 논설위원으로서도 또 좋은 네. 이야기를 나눠주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또 내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 종단이나 다른 종교 얘기 안에서 여성의 인권을 논할 수가 없고 네.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양식, 인권 의식은 네. 공평하고 또 평등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우리 종단 내 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싫은 생각이 들고 그 싫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혐오하게 되고 혐오는 또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법보신문에 이제 논설위원회에서 한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성평등, 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소수 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도권 안에서 쓴소리도 조금 했고 정단의 쓴소리도 조금 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아리는 열심히 쳤는데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서 그래서 정단에도 내가 성평등위원회도 좀 만들자. 네.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비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반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 다 알아요. 네. 손잡으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알지만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건 내 의도지. 상대방이 불쾌하고 모멸감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건 범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단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교육원에도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스님들 그 교육할 때 좀 넣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알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네. 이렇게 된 것들이 좀 아쉽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먼 미래에는 네.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평함도 또 필요하다라고 네. 했지만 공평과 또 형평도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같이 네. 또 고려를 네. 해보는 부분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엔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약자들이 또 존재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혹시 복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요즘 복지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복지의 키워드요? 네. 뭔가 이렇게 수혜를 받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같이 쌍방향으로 해가는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우리 인구 비율에 보면 네. 혼자 사는 저처럼 혼자 사는 인구가 1인 가구. 1인 가구가 30%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네. 있잖아요. 계속 증가 추세 있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홀로 되신 어르신들 그리고 청장년 네. 특히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학교는 열심히 가지만 친구도 없어. 누구하고 놀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엄마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저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 되고 이제 중장년 특히나 이제 홀로 되신 분들, 이제 어르신들은 그래도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봄이 되세요. 근데 50대, 60대, 특히나 40대 이런 경우는 내가 그렇게 고립돼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네, 가지고 네, 계시니까. 그래서 혼자 고립돼서 계속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우울 지수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12,000분이 혼자 돌아가세요. 네. 우리 그걸 독거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낙오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도 많이 하고 정책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통합돌봄이라 해서 네. 우리가 뭐 케어센터들이 많잖아요.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개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요양원에 가기 전에 네. 이제 등급을 못 받으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녀들은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생활하고 있고 이분들도 독립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때 이제 가장 취약한 게 아프시거나 뭐 또 정형외과적인 이런 뭐 골반을 냈다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재활을 하거나 어디서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주저앉으세요. 이제 음.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좀 케어를 하자, 돌봄을 하자.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렇게 사각지대 노인분들 돌봄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의사도 들어가고 의사그룹도 들어가고 간호사 그룹도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전달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해서 하나의 이제 그 돌봄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3월 달부터 이제 각 지자체마다 할 거고 네. 저희는 이제 그 고립가구, 고독가구 이런 경우는 아마도 요것도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재작년부터 제가 그 TV에 보면 그렇게 혼자 살다가 가시고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숨 떨어지면 물질이라 하지만 그 죽음이 얼마나 존엄해요. 그쵸.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 참 존귀한 거잖아요. 잘 네. 살았든 못 살았든. 근데 그 뒷모습이 그렇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저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게 고립되어 있나를 살펴야 돼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어. 계룡시 전체를 네.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서 네. 이런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웃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이런 거들을 작년에 1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계룡에 한 13,000가구 집을 다 다니면서 홍보물 넣어드리고 연락 주세요로 이제 남겨놓고 오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저 집에 보니까 자식도 한 번도 들랑거리지도 않대. 그다음에 불도 안 들어와. 뭐 이런 이제 생활의 불편함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딱 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에 보내실 분들은 보내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0, 50대 이분들 남성분들 네. 이분들이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밖으로 끌어낼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도 해서 불고기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요리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영화관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네. 사실 저도 뭐 1000만 영화나 들어온다면 엄마 그거 재밌어 가봐야지 이러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영화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누가 혼자 가기도 뻘쭘하고 잘 고립돼서 잘 안 가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 모시고 이제 영화관도 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영화관도 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내가 술도 조금 이제 끊고 싶은데 맘대로 안 돼. 이런 이제 그분의 욕구를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래서 산책 프로그램도 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뭔가 이 고동 문제가 진짜 사실 연령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 맞춤으로 또 네. 맞춰가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더 중점을 두시는 부분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복지관의 기능이 이제 3대 기능이잖아요. 네. 3대 기능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복지관은 초창기 복지관이니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복지를 많이 했는데 보편 복지 네. 그래서 교육 문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의 제 기능은 역시나 이제 사례관리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뭐 그 부모 조모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정신과적 문제가 보여지는 분들 사회에서 관심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안 나타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같은 하늘에 살잖아요. 네. 태양도 같이 보고. 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꽃도 1년에 꽃을 한 번밖에 안 피워요. 2번, 3번 피우지 않아.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산책할 때 어머 이거 보세요. 이 꽃은 1년 내내 준비하고 이제 피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어머 그렇네요. 얘도 지금 처음 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소통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치유도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우리 이제 현대인들 어디에 소속을 하고 싶은데 툭 소속을 못 해요. 자기 이제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또 이제 사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드론 축구, 드론 축구를 한 3년째 해서 네. 상도 많이 받았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끼리 좀 한 20명 정도 우리가 축구가 있어요. 드론 축구.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이어서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세대이음을 자꾸 하고 싶어요. 아, 네. 요즘은 이제 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방에서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같이 와서 드론도 날리고 경기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출전하면 같이 가고. 그래서 부모님들 늘 모시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세대이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세대이음 이렇게 해서 사회가 좀 통합이 되면 네. 사회에 사람 간의 네. 이렇게 이음을 정말 네, 강조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지관 운영 말고도 스님만의 또 미래 계획이 있다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이 좋다? 아, 뭐 나는 그- 자연인이다. 네. 네. 그 프로그램을 잘 봤어요. 사실은 그게 보는 재미지 사실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곳은 그 군사보호 지역, 일종 지역이라서 네. 휴대전화도 안 터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TV도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될 거예요. 아, 네. 오히려 혼자만의 네.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보나 세상을 보면 눈으로 안입이 설신이라 하잖아요. 요게 주인도 없이 막 그 삶을 따라서 다니잖아요. 목소리 따라서 다니고 환경 따라 다니고 네. 이래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안 보고 안 들으니까 타의적으로 네.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그래도 좀 막 날뛰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느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자연하고 같이 사니까 벌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엊그저께는 벌을 봤는데 요즘 한참 들국화 필 때잖아요. 코스모스. 얘가 거꿀에 취해가지고 너무 막아가지고 코를 박고 이렇게 있더래요. 벌이. 꿀벌이. 그래서 네. 야 너도 꿀을 탐심을 내니까 그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들꽃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자연인으로 그동안 못했던 기도도 좀 열심히 해보고 네. 그것도 또 이제 하기 싫으면 부처님 말씀 몇 글자 외우고 네. 이제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뭔가 네. 이 나눔을 또 실천하시면서 또 비움도 같이 네, 네, 이뤄가시는 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스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또 어떠셨나요? 일단은 복지 얘기만 해서 네 아, 스님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야 됐는데 복지 얘기만 해서 네. 조금 좀 아쉬웠어요. 정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 얘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아서 팔딱팔딱 뛰거든요. 네. 사람들은 스님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해. 맞아요. 스님들은 안 아픈 줄 알아. 진짜요. 네. 뭔가 건강하실 것만 네. 같아요. 스님들 우리 육체는 병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들은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신선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의 티키타카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서 그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 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스님만의 네. 이런 에너지 원천도 좀 네.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성향이 네. 서양 심리학으로 말하면 애니어그램은 8번이에요. 아, 8번이 뭐였죠? 8번은 네.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아, 네네. 목소리도 크고 네. 독선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깡패처럼 네, 좋게 말하면 아주 리더십이 그립감이 강하고 네.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MBTI는 ESTP, P가 아. 들어가요. J도 아니고 P야.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근데 뒤는 또 굉장히 물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기제가 있어요. 네. 방임. 좀 놔두자. 네. 그다음 또 하나 회피. 안 보자. 네. 요거를 좋은 기제는 아니지만 그걸 좋게 쓰려고 그래서 제 이런 강성적인 부분들을 방임과 회피의 기제로 조금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 스님의 그런 에너지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좋은 네.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원 스님과 함께 하면서 스님의 삶 안에서 또 좋은 배움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오늘 오히려 출연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고요. 열린 수덕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